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애독자 여러분, 이런 브리핑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역세권의 상권의 바운드가 있는데, 자, 출구가 이쪽에 있죠? 자, 출구가 이쪽에 있으면 출구에 가까운 호텔과 출구에서 가장 먼 호텔과를 보시면은 공시지가를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 그래서 우리가 재오픈을 했을 때 운영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께 또 솔루션 해드립니다. 언제까지? 호텔을 처분할 때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법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 입지한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부터 볼까요? 물건 번호 120618에 해당되는 호텔이죠. 사용 승인일 2001년 7월 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자,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 433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 131평이죠.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이죠. 건축물의 면적은 1438제곱미터, 평수로는 435평입니다. 매가 현재 2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입니다. 현재 융자 10억이시고요. 본 호텔은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기 때문에 최대 융자 매매 가격만큼 100% 가능하기 때문에 25억이 가능하시고요. 실인수가 15억으로서 여러분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자기 자본은 15억이 필요한 호텔이고요. 현재 월 매출은 3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은 36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연면적 대비 객실 수가 36개면 상당히 많은 객실 수고요. 그 다음에 매가 대비, 매가가 얼마죠? 25억 대비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인데 초역세권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객실 수가 36개면은 굉장히 많은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 15대 가능하고요. 초역세권인데 주차가 15대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본 건물은 어떻습니까? 대지 면적 대비 주차 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건물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호텔 황제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 정도 되시면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로드맵을 보지 않아도 제가 기본적인 브리핑을 드리는 것만 보셔도요. 본 건물은 건축물의 구조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205만 3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한 평당 676만 6천, 678만 6천 777원에 해당되는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의 매가가 얼마죠? 매가가 25억인데요. 본 호텔은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자,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애독자 여러분, 이런 브리핑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수도권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자,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호텔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부동산이다. 그러시면은 여러분께서는 그 물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건은 잘 나오지 않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말이죠.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자, 매가 대비 감정가가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감정가가 높은 거는 뭐 기정사실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그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매가가 감정가보다 좀 낮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물건은 여러분께서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부상으로도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장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본 호텔은 경기도에 있는데 감정가 이하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감정가가 39억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가 39억. 자, 지방을 보셨을 때는 매가 대비 감정가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느냐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도권 어떻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가 대비 감정가가 일단은 높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 물건은 지방 물건처럼 현저하게 매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감정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이런 물건은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리고 초역세권에 입지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초역세권. 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같은 역세권이 있어요. 여기가 역세권입니다. 자, 역세권의 상권의 바운드가 있는데 자, 출구가 이쪽에 있죠? 자, 출구가 이쪽에 있으면 출구에 가까운 호텔과 출구에서 가장 먼 호텔과를 보시면은 공시지가를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A 호텔이고 여기가 Z 호텔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도 이제 호텔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초역세권 호텔이 공시지가가 높겠습니까? Z 호텔이 공시지가가 높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죠. 네, 그래서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접근성이 좋죠. 접근성이. 그래서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 공시지가도 높고 단순히 공시지가만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을 유치했을 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이 소유자께서 조금 이제 건설 쪽에 조금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고 호텔을 좀 몇 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건설 경기가 좀 많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금매 비슷하게 해서 본 호텔을 처분하고자 좀 이렇게 가격을 좀 다운을 해서 말이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역세권 같은 경우 이 주변에 뭐 이제 호텔도 모텔도 숙박시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본 호텔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상권 내에서 1등은 할 수 있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면 제가 또 두 팔 걷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또 직접 리모델링에 또 관여해서 말이죠. 참여해서 리모델링을 또 추진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1등 합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우리가 재오픈을 했을 때 운영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께 또 솔루션 해드립니다. 언제까지? 호텔을 처분할 때까지.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언제다 그랬죠? 네, 최초 3개월이었죠. 최초 3개월. 네. 최초 3개월. 네. 에서 길게는 6개월. 네.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재오픈 시점으로부터. 왜? 이때 매출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최대 6개월이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이상 도달하기가 조금 어렵다. 물론 변수는 일 수 있습니다. 변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부의 부의 충격에 의해서 어떤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다.
그죠? 그거는 뭐 어떤 거시적인 시장, 그죠? 세계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아니면 미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 상태가 안 좋다. 그건 좀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정점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에는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아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노하우를 많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처럼 말이죠. 호텔 황제처럼 이러한 조력자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여러분께서 노하우를 쌓아가기에는 굉장히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운영 노하우가 많이 쌓이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호텔을 한 10년 동안 운영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호텔을 처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호텔을 계속 보유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서울에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직접 미팅을 한 2시간 반 정도 하셨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자, 저에게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맡겨서 리모델링을 하시고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 추진을 하고 실제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운영 노하우도 전수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10년 전에 호텔 황제를 만났다면 내 10년의 기회비용이 좀 안타깝다. 손실이 돼서 1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호텔을 오래 한다고 해서 노하우가 축적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죠. 저처럼 직원으로서 여러 호텔에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게 오히려 더 큰 장점이에요. 내가 호텔을 취득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1개, 2개, 3개, 4개,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노하우를 쌓을 때는 여러 호텔에서 일을 해본 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노하우를 쌓는데 더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좋은 것만 우리가 취득을 하니까 거기에서 또 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또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활용을 해봤더니 시너지가 좋은 방법이 있고 이거는 시너지가 좀 별로 약하다. 이 방법은 예전에 저기 호텔에서는 이게 잘 흡입이 됐는데 고객에게 잘 이게 활용이 됐는데 본 호텔에서는 이런 방법을 노하우를 제시를 해보니까 잘 먹히지가 않아. 그죠? 그건 지방에 대한 그런 특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짜임새 있게, 그리고 어떻게 축적을 하느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했느냐, 이런 조력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신 것이지 여러분께서 쌓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무조건 리모델링만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높게 누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건 아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 딱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 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남으로써 취득할 때부터 말이죠. 경쟁력이 있는 호텔을 취득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시고 운영 노하우를 배우시고 그렇죠? 보유하셨다가 이제 보유 기간은 이제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겠죠. 나는 단기로 보유해야 되겠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매출을 정점에 도달해 놓고 나는 바로 처분을 하겠다. 시세 차익만 보고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큰 호텔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AB 창업자 여러분들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호텔을 내가 사서 말이죠. 단기에 내가 보유하는 것보다는 장기 보유.
한 3년 이상,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내가 보유를 함으로써 자본 이득보다는 나는 소득 이득 위주로 나는 보유할 목적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계획을 세우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가 여러분 곁에서 계속 같이 때로는 협업도 해드리고 노하우도 전수해드리고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유하시는 것이 아주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본 물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리모델링 필요 물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말씀드렸고, 자 매매 가격만큼 100% 용자가 나오니까 실인수가 자기 자본은 15억. 이게 바로 리모델링 비용이겠죠. 그래서 15억을 네, 투자해서 말이죠. 전체 리모델링, 전체입니다. 전체 리모델링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보시면은요. 예상 가능한 네, 월 매출은 자, 우리가 이렇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법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개 실무랄지 그다음에 호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만이 예상 매출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말이죠. 저기 얼마 나오니까 저기 리모델링 얼마 했대.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투자하면은 저 정도 매출 나오겠지. 응? 그지? 그리고 요즘에 정보가 진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면 된대. 그렇게 해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유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떤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예상 가능한 월매를 유추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가 있고요. 상하 좌우로 우리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이 이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 매출을 우리가 유추해냈을 때 수익률을 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매출 대비 고정 지출이 얼마가 나가고, 그죠? 잠시 후에 또 예상 가능한 기대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정 지출이 얼마가 나가고, 매달,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씩 발생이 되고, 그거를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매출에서 그 제외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까지 다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을 했을 때, 그죠? 최초 3개월, 첫 달부터는 그 수익률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죠. 첫 달 정도는 우리가 손익분기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예상 가능한 매출이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 1개월부터 1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 달부터 쭉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거죠. 네, 한계 매출에 도달했을 때 꺾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이 기간이 3개월이 걸리느냐, 이 기간이 6개월이 걸리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고, 첫 번째 달 매출 때, 이때 매출은,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니까 여기에서 스타트가 가면 안 되겠네요. 네, 그죠? 네. 이때 가면 안 되겠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첫 번째 달 매출은, 자,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이에요. 네, 손익분기점. 네, 이 정도는 이제 첫 번째 달 때 이제 매출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정점에 이제 도달하는 매출이 네, 1억이다. 네, 여기 본 호텔 같은 거, 1억 1천만 원이네요. 1억 1천만 원을 이렇게 예상 가능한 매출로 제가 분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1억 1천만 원의 매출에 도달한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개월이 걸리느냐, 6개월이 걸리느냐, 이런 부분은
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실제 사례인데,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각자 개개인의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도 달라요. 호텔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전에 하셨던 또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업했던 분도 계시고요. 뭐 장사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공직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외에서 거주하셨던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의 동일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공직에 있던 분들도 각자 다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뭐 공기업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되게끔 장점은 제가 극대화를 시켜드리고, 단점은 좀 커버를 해서 제가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잘 따라오세요. 굉장히 좀 빠르게 따라오십니다. 제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세요. 자, 어떤 분들은 제가 한참 오시라고 해요. 제가 다시 뒤돌아서서 가서 손을 잡고 갑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가 업고 가야 돼. 그렇지만은 이렇게는 다 도달한다. 이게 3개월이 걸리느냐, 6개월이 걸리느냐, 그 차이는 좀 있지만 거의 다 도달하신다. 단 최악의 경우는 발생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청개구리처럼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 말씀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최소한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한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조력자의 말을 듣고 뒤에 딱 붙어서 말이죠. 호텔 왕제의 등만 보고 따라오셔야 돼.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또 제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의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최고야.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이 모방 속에 창조가 있듯이 제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쭉 따라오시다가 한 3개월, 6개월째 됐을 때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해보시죠. 그러면 가끔 가다 말이죠. 가끔 가다가 저희 고객님들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말이죠. 제가 1억 1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런 분들은 1억 2천까지, 1억 2천, 1억 2천5백만 원까지도 매출을 올리는 거를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제가 1억 1천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분이 학습 능력도 좀 떨어지고 딱 붙어서 안 따라와. 제가 왼쪽으로 오라고 싫었더니 자꾸 오른쪽으로 가시려고 그래. 이분들은 예상하는 월 매출에 비슷하게는 따라오시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5백만 원 정도, 아니면 1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따라오기는 하시는데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에 오픈하실 때는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100% 예상하는 월 매출은 거의 다 도달하신다.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충격만 없다면 이 정도는 다 따라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자, 대출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최대 이용자, 최대 이용자, 25억. 매매 가격만큼 받는다고 그랬죠? 25억 이용자를 받으시면은 이금융 기준으로 이자율이 6.5%. 이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1년의 이자가 1억 6,250만 원이네요. 50만 원. 12개월로 나누시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355만 원입니다. 55만 원. 자, 그러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기대 수익률.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1,355만 원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네,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리모델링 비용만큼, 네, 15억 투자하시죠? 네, 15억 투자하시고, 매달 1억 1천만 원의 월 매출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3,255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가 대비 매가가 현저한 호텔에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말이죠. 경기도, 인천, 서울 수도권이죠. 수도권에 입지한 부동산 같은 경우 감정가가 높은 호텔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호텔은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